다음에 좌표 측정 방식.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품 표면의 점좌표 요걸 읽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그죠?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요 눈금 읽으면 되잖아요. 요 눈금. 그런데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점을 띵 찍어. 그러면 얘가 x1, 그 다음에 요 점을 띡 찍어. 그럼 요거는 x2. 그래서 x는 x1 x2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 x1이라는 것은 p1 xyz이 있겠죠. 요건 p2 요것도 xyz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요거는 x는 30 y는 0 z는 0. 얘는 x는 3.5 y는 0 z는 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30에 0에 0에 마이너스 3.5에 0에 0 이렇게 해서 요거는 26.5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P1, P2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축이 붙어 있는 게 축. 예를 들면 이게 X축. 근데 축만 있으면은 좌표의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이라는 걸 부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축도 있고 스케일도 있는데 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려면 뭔가 거기를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센서를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스케일 값을 읽고 이 스케일 값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 측정이라는 것은 좌표를 읽어내는 건데 이 좌표 측정기에는 축과 스케일과 그 다음에 이 공작물의 위치를 읽어낼 수 있는 프로브라는 것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좌표 측정이라는 개념이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기 중에서 좌표 측정기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높이 마이크로미터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좌표 측정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정반이라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우리가 보통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X, Y, Z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높이 마이크로미터는 Z축 좌표계만 가진
1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 면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1차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1차원. 투영기 썼죠. 투영기 써서 측정을 했는데 투영기가 뭐 좌표 측정기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그런데 투영기는 어때요?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테이블을 이렇게 움직였죠. 또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 테이블을 이렇게 움직였죠. 여러분들은 십자선에다 제품을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제로제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그래서 이 투영기나 공기현미경은 요거는 2차원 측정기다. 왜냐? 요거는 Z만 할 수 있으니까 1차원이죠. 요거는 X, Y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니까 2차원 측정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선에 맞춰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이 X, 요것이 Y 이렇게 생각하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제품 믿다 가면은 테이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또 XY 막 움직여 가지고 제품을 요 십자선 중심에다 딱 맞췄죠. 그리고 뭘 했냐 하면 여기서 제로 제로를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X 제로, Y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해서 돌려가지고 십자선이 여기 이렇게 가게 해서 요걸 여기서 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의식을 안 했지만 이제 좌표 측정이라는 거를 1학년 때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는 여러분들 아직 실습을 안 했지만 이제 2학기 때부터 3차원 측정 할 거예요. 그거는 X, Y, Z를 다 잴 수 있는, 동시에 이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 이런 것도 다 좌표 측정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3학년 때 가서 다시 한번 통합 측정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이 전체적인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하는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좌표 측정을 하려면 측정기가 있고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어떤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된다. 요것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죠. 측정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것으로 전부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좌표 측정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아까 어떤 기준 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거, 뭐 요거 이런 거. 근데
축을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케일이라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아내는 스케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 스케일에서 가르치는 값을 이게 좌표 측정 표시장치 여기에서 x 얼마 y 얼마 디지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측정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볼 때 DRO 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DRO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디지털 리드 아웃 디지털 읽음 장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DRO라는 약자를 쓰는데 그게 요거다. 근데 좌표 축하고 스케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요 제품의 어느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만 있어가지고는 제품의 어느 위치를 가리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제품의 우리가 측정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장치 요거를 우리가 프로브라 그래요. 프로브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갖다가 됐는데 요새는 갖다 대면 자기가 저절로 읽어 자동으로. 그래서 이 안에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빙 시스템 이런 용어도 써요. 프로브라는 것은 명사예요. 우리가 그 탐침자 뭔가를 이렇게 알려고 뭐 초음파 센서를 댄다든지 이런 데 다 프로브라 그래요. 근데 프로브라는 건 명사고 프로빙이라는 것은 프로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행위,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 프로빙 시스템은 읽어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용어를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원이고 만약에 2차원 측정기다. 그럼 요게 없겠죠. 요게 없고 X, Y만 측정을 하겠어요. 만약에 X, Y만 측정을 한다면 이 스케일이 여기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스케일이 여기 붙어 있으면 되겠지. 여기. 그죠? 그게 공구현미경이다. 또는 투영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차원 측정기에서 Z2가 하나가 없는 게 2차원 측정기예요. 또 3차원 측정기에서 X축, Y축 없는 게 1차원 높이 측정기다. 즉 하이트 게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축이 요 안내부 요 축 서로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트 마스터 높이 마이크로미터는 그 좌표 측정기라고 표현을 안 한 이유가 축이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1차원 좌표 측정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2차원, 3차원 이쪽으로 가서 좌표 측정기라는 말을 쓰게 됐다. 그리고 요즘은 좌표 측정기가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 이거 약자거든요. 그래서 CMM이라는 것이 좌표 측정기인데 요즘은 그냥 CMM 하면은 3차원 측정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치면 3차원 측정기는 3디멘셔널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 이렇게 되는 거죠. CMM이라는 것은 좌표 측정기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지금 지금 여기는 요거 측정 실습을 할 건데 이건 1차원 높이 측정기인데
이건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자동화한 거예요. 그 자체에다가 스케일을 붙이고 또 프로브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건데, 요게 1차원 측정기다. 투영기는 XY를 재기 때문에 2차원 측정기다.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는 XYZ를 동시에 다 잴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두 가지 1차원, 2차원은 응용 측정. 요건 2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3차원 측정을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측정이 이제 3차원 측정기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다. 그리고 뭐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치기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같은 측정기에서 센서만 교체를 해서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왜냐? 어차피 좌표 측정기라는 것은 좌표 축만 같으면은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좌표 측정 방식의 특징, 장점은 복잡한 제품도 뭐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 여기 수학적인 정렬이라는 거 나오는데, 여기 측정 좌표기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CNC 프로그램, 뭐 데이터 통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거는 실습을 하면서 또 경험을 할 텐데,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단점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하나씩 붙어 있다는 얘기는 조작 방법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또 저기 온도라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좀 환경에 민감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품질 요구 수준도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3차원 측정기라는 걸 이용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왜냐?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은 작은 회사들도 점점 다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 좌표 측정 방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예요. 좌표 측정 방식하고 정반 측정 방식하고 요거는 그냥 정리를 한 거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측정값이라는 것을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직접 읽는데 좌표 측정 방식에는 소프트웨어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프로빙 시스템이라는 거, 요거를 사용한다. 왜냐? XY 또는 XYZ 좌표를 동시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빙 시스템이 없으면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데이텀. 요거 기계적인 정렬이다, 수학적인 정렬이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기계적인 정렬은 기계좌표계, 수학적인 정렬은 측정좌표계.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 정반 위에다 올려놓고 측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이라는 것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반 위에 올려놓고 정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계적 정렬이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측정했던 거.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쓰지 않고 내가 필요한 대로 도면에 맞춰서 기준을 바꾼다. 기준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수학적 정렬이고 측정 좌표계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는 뭐 개인 오차, 자동 측정, 데이터 처리, 사용법, 측정의 가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구현미경은 안 써봤죠? 투영기죠? 투영기하고 공구현미경은 좌표 측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투영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스크린에 십자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품이 이렇게 있었어. 지금 우리가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서 1번 2번 이거 1번하고 2번을 재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투영기 구조를 보면 이 밑에서 빛이 이렇게 올라가죠. 빛을 이렇게 쐈죠.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 광원 램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광원은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퍼지는데 우리가 측정은 여기나 똑같이 측정을 해야죠. 근데 빛이 이렇게 퍼지면은 값이 달라져.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평행하게 빛이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콘덴서 렌즈라는 걸 이용해서 빛을 다 이렇게 퍼지는 빛을 모아가지고 평양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 제품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게 대물 렌즈라고 그러죠. 물체를 보는 렌즈. 요걸 통해서 요 상을 받아서 이 스크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테이블에, 그죠? 뭐 이런 사각 테이블일 수도 있고, 요게 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도가 쭉 매겨지. 요걸 돌려가지고 요 제품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요 제품이 이쪽이 됐든 이렇게 평행이 되게 맞췄죠. 그리고 이걸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요렇게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요걸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Y를 0을 맞추고 요걸 돌려가지고 이제 요거 측정하고, 그죠? 요거 측정하고 2-1, 그죠? 플러스, 그러니까 2-1 나누기 2 하면 반지름이 나오고 플러스 1 해가지고 주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이거를 회전시켰다. 이 테이블을 밑에 걸 회전시켜서 수평에 평행하게 맞췄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돌려가지고 중심에 딱 제품의 옷을 맞췄어. 이 작업을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한 목적이 뭐예요? 이 작업을 왜 했느냐? 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뭐 내가 답을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왜 저런 작업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좌표 측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측정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가 될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근데 정리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했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죠. 자, 우리가 재려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죠? 근데 십자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십자선을 이용해서 잰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게 되고 여기까지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나누기 해가지고 요거를 더하면 여기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우리가 재야 되는 거는 요 값을 재는데 이렇게 재니까 이 값이 나와. 실제 값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이렇게 재면은 도면에서 재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잰 값이나 여기서 잰 값이나 도면에서 재라고 하는 값이나가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죠. 그죠? 돌려가지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또 요거를 이쪽으로 일치시켰다는 얘기죠. 요 작업을 그래서 한 거예요. 요거는 도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를? 데이텀을. 그죠? 도면하고 기준이 같아야 측정값이 정확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처럼을 회전시키고 중심 맞추고 그 다음에 0점 세팅했다. 이겠죠?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 가지 할게. 여러분들은 이 십자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십자선을 맞췄어요. 근데 이 화면의 십자선도 스크린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도 잴 때 스크린 돌려가지고 했죠. 그러면은 이 스크린도 십자선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선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얘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요 십자선을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라고 해놓고 스크린에 0도라는 데를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얘도 변한다.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얘를 놓고 제로 세팅을 했어. 그죠? 근데 한참 하다가 얘를 또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거기가 또 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0점이 기준이 막 바뀌네.
그럼 나중에 같은 제품을 측정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0이라고 측정을 하다가 또 저 뒤에 가서는 또 잘못하고 여기를 0으로 누르면은 앞에 측정한 거 뒤에 측정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십자선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십자선이 기준이 아니고 얘는 어디가 기준이냐 하면 얘가 기준인 거예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이 X축, Y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기는 X축, Y축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측정의 기준이 된다. 요거를 기계 좌표계라고 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어로는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MCS라고 부른다. 지금 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요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기준이 딱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 측정기를 딱 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좌표계, 변하지 않는 고정 좌표계를 먼저 어딘지 찾으세요 하는 메시지가 나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계 원점 찾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좌표 측정을 할 때는 그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야. 기계적 정렬.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만큼이 공작물이 경사져 있다. 그러면은 회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세타만큼 기구적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구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한다 라고 해서 기계적 정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제품이 있는데 가해는 가공 자체가 이렇게 안 됐어. 이거는 테두리는 가공하든 말든 난 관계없고, 중요한 거는 요 두 구멍을 연결한 이런 직선하고 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요 중심에서 (1번) (2번) 요 치수가 중요하다. 이럴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쪽 테두리는 기능상에 아무 관계가 없고 요 세 구멍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기계적으로 정렬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뭐냐면 수학적 정렬이라는 개념이에요. 수학적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이 기계는 좌표 측정기는 우리가 설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측정기 만들 때 기계 좌표기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계좌표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는 이 테이블을 회전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지금 기계좌표계예요. 이걸 측정을 하면은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각도만큼을 이 제품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 좌표계를 수학적으로 이만큼 회전시켜서 x-y-라는 이런 좌표계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가능하겠죠? 좌표 변환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기계좌표계. 기계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요만큼 회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측정 좌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측정 좌표계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정렬로 만들어진다. 이거를 PCS라고 표현해요. 파트, 부품, 코디네이트 시스템. 요거는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 요건 기계좌표계. 자, 여러분들은 전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좌표계를, 즉 데이텀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측정을 실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측정이 어떤 개념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좀 들어오나요? 기계좌표계는 고정인데 측정좌표계는 예를 들면 이런 구멍이 있고, 그죠? 이런 구멍이 있어. 여기에 뭐 이런 사각형 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측정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측정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품의 기능상 요 구멍을 측정할 때는 요 사각형으로 뚫린 요 사각형의 방향,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중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값을 측정해라. 같은 도면에 이렇게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측정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여기 측정할 때는 여기 측정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가 두 번째 여기를 측정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PCS 1번, 요거를 PCS 2번, 이렇게 측정 좌표계는 측정 도면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측정 좌표계예요. 그럼 측정 좌표계는 왜 필요하냐? 도면에 일치시키기에, 그러니까 데이텀을 도면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서 측정 좌표계라는 게 필요하고, 그죠? 그것은 도면에 따라서 계속 변경될 수도 있다. 그거는 기계적으로 제품을 돌려서 맞추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정렬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투영해서 맞춘 거가 엄밀히 따지면 측정 좌표계에 설정한 거예요. 측정 좌표계를 손으로 한 거지. 자, 이게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거 생각 안 했어. 왜냐? 생각 하나 많아. 그냥 이 정반이라는 기준이 그냥 다 있었어요. 이 정반이라는 기준, 데이텀이 있었고,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측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측정한 것은 전부 기계적 정렬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이게 뭐 기계적 정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다 이런 게 숨어 있었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수학적 정렬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